예, 반도체는 좀 쉬고 자동차는 질주합니다. 야, 현대차 같은 50조 되는 회사들이, 현대차 계열사들이 뭐 10% 넘게 빵빵 오르고 시장에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메가 사이클, 시장의 트렌드 사이클 분석하고요. 투자 전략,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독립 리서치 아리스 이재모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 흐름들은 좋고요. 섹터별 순환이 조금 나오는데 오늘 다룰 주제 하나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반도체이군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사실은 뭐 거침없이 왔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조금 쉬는 이런 타이밍이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 없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일단 뭐 반도체가 이제 쉬어간다는 건 약간 조정이 있다는 건데요. 네. 가격적으로는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사실 과거 이제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 그 발표 이래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 대체로 실적이 좋거나 안 좋거나 관계없이 이제 빠지는 경우가 거의 맞아요. 더 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뭐냐면은 발표하고 나서도 오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빠지면 사겠다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거의 뭐 보합에 맞추기는 했는데요.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 같은 날 더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지금 메모리 이제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이제 뜨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못 사신 분들의 어떤 포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유지는 이제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일단은 좀 쉬기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쉬어가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항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오름과 내림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매도세죠. 네,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네. 봤을 때 정확하게 그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나온 날부터 해서 좀 약간의 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수의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늘 주가를 올려주는 건 외국인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잠시 쉬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를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연간으로는 한 120조 원에서 최저, 많게는 한 155조 원, CT에서 155조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최저는 한 120조, 많게는 한 128조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로 끊어서 보시면은 예. 최소 한 개 분기당 30조에서 많게는 38조까지 이익이 나옵니다. 이번에 분기 사상 뭐 처음으로 20조 원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숫자가 놀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익이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가 중심으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 최대한 20만 원까지. SK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본 건 한 96만 원. 지금 자막에는 뭐 10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충분히 100만 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익을 만들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보셔도 지금 삼전이 올해 26년도 이익 기준 보니까 PER이 한 6.8배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한 4.5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볼 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주가가 쉬어가는 이제 타이밍, 조정 구간이 아직 못 사신 분들 또는 최근에 비중을 줄이신 분들한테는 다시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이재모 대표님은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언저리까지 가능하다. 바보 같은 질문을 해보면 누가 거기 먼저 갈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네. 하이닉스가 더 먼저 갈 것 같아요.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가격차가 별로 그렇죠. 네네네. 업사이드가 삼성은 훨씬 그죠. 지금 14만 원에서 20만 원 가는 거란 네. 거죠. 73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게 더 간극이 좀 좁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이닉스가 더 먼저 갈 것 같고 예. 주가의 그 하루 그 등락 변동폭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하이닉스가 좀 등락이 좀 더 있죠. 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꾸준히 올라갈 것 같고 하이닉스는 이제 훅훅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상반기 중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업황 항상 얘기할 때 뭐 6개월 선행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네. 합니다. 지금 업황에 대한 그 뭐 사이클이 어디까지 이제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연도가 계속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26년, 27년, 28년까지만 이야기 되니까 업황의 사이클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그걸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반기 내에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각각의 목표 주가를 예. 도달할지는 몰라도 도달하려는 시도는 계속 나올 것이다. 소부장 중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좀 똘똘하고 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당연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늘 얘기 나오는 기업이 항상 솔브레인 같은 소재 기업들 예. 많이 이야기 나오고 동지세미캠 이야기 많이 나올 거고요. 최장비주 중에서는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거는 뭐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 같아요. 그런 기업들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이오테크니스, HBM4 16단 개발, 선행 개발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증설할 때도 들어가지 않을까, 또 보안 투자할 때 들어가지 않을까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후발주로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 제가 어제 뉴스가 좀 재밌게 나왔는데 SNS테크. 예, 어제 한 주가 한 16%대. 네. 예, 그다음 오늘도 장중 한 16%대 가격이 올라가는데 예.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국산하지 못했던 블랭크 마스크 이제 국산화 이제 하면서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공장 준공시까지 마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가격대의 문제고 소부장은 이제 어떤 종목의 문제인 거잖아요. 소부장 관련해서 눈여겨볼 기업들을 이재모 대표님이 몇 개 언급을 해주셨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방산원전 작년 상반기에 엄청 강했고 주도주였는데 다시 조방원이 주도주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냐. 먼저 그 가운데 가장 탄력적인 건 이제 방산인 것 같습니다. 방산이 여러 지정학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국방비 늘린다는 얘기도 있으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가는데요. 방산주 전략도 토픽 종목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 로템을 좀 가장 유심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초부터 지금 방산주가 강한 건 역시나 트럼프의 입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이 이 군비 경쟁에 나름의 수혜를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거고요. 방산주들 항상 이야기할 때 크게 늘 말씀하시는 게 그 실적, 그다음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영업이익이 방산 4사가 합산했을 때 한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전망되는 게 최근까지만 해도 6조 원 이야기 나오다가 더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7조 원까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4사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수주가 이제 관건인데 수주도 22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그 폴란드 쪽 실행 계획이 되겠죠. 결국에는 장기 계약을 맺은 거고 이제 단계별로 해서 이행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 12월에도 나왔고요. 일부 기업은 지금 올해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중동 지역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4사는 실적은 물론이고 올해 수주 기대가 나름 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가 모멘텀도 부각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주가가 가해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증권가에서 한 150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올해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성장이나 질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15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 저점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항상 현대로템을 많이 꼽고 있고요. 방산 기업들이 생각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PE가 한 30배, 40배 받는데 늘 현대로템은 한 20배 언저리에서 저점을 이루다가 30배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대로템이 제가 볼 땐 이익이라든지 이익의 성장률 그런 걸 봤을 때는 올해 가장 유망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폴란드 쪽에 그 추가 이행 계획권이 올해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들이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니까 방산주 중에서 현대로템 좀 보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순서가 조방원이었다면 올해 흐름들은 이제 방조원이죠. 방산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데 조선은 전처럼 이렇게 뭔가 강력한 모멘텀으로 함께 가지는 못하는 흐름들, 뭐 하나오션이나 그죠? 일부만 좀 가는 흐름들이어서 조금 뭐 고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조선주들은 작년에는 그 수주가 안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건 수주는 일단은 전년 대비했을 때 한 30% 이상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특히나 잘하는 LNG 운반선 쪽에서 수주가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수주 기대감이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LNG에서는 이제 강점을 두고 있는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주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조선주들이 조선주의 밸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방산주의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작년과 같은 상승 여력은 나오진 않겠지만 뭐 이익의 어떤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모멘텀, 수주 이런 걸 봤을 때는 신고가는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고가 경신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초부터 너무 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은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정 구간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아직 못 간 기업들 찾아보니까 그나마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신고가 흐름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1월 달 주가 반응이 살짝 나오고 있긴 한데 앞선 기업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방에 조선 3사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안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와인텍, 한국카본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동성와인텍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LNG선 항상 이야기할 때 보령대 쪽 국내에선 두 개 업체가 양분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3사가 LNG선 수주 받아오면 이 두 개 업체는 다시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카본이 신고가 나온다? 그럼 동성와인텍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와인텍은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기업 성광밴드 역시 조선시대 대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1월 달도 주가 반등 나오는데 역시나 저점에서 약간 올라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땐 앞선 기업들을 따라가는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방원 가운데 원전 얘기하죠. 뭐 글로벌 빅테크들의 원전 투자 기본적으로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어제 원전주가 강했죠. 오늘은 조금 쉬는데 특이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원전주의 대장주인데 어제 현대건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원전의 모멘텀도 봤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제가 볼 때 모멘텀을 같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없는데 여튼 뭐 현대건설이 뭐 건물이 내가 잘 짓는 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 쪽 역시나 모멘텀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원팀 코리아라고 해서 국내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이런 건설주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외신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경제 분야 협의가 다음 주 다보스 포럼에서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건설은 제가 볼 때 원전의 모멘텀과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을 어제 동시에 받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원전주 대장은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그렇죠. 예. 생각이 되고요. 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원전뿐만 아니고요. 다른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사실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그 아랫단에서 쫓아가는 기업들 역시나 밸류체인 기업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오르비테, 그다음에 우진, BHI 이런 기업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원전이냐 뭐 다른 뭐 재생에너지냐 이런 거는 요새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력원이 될 수 있는 쪽은 다 지금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분야 관심 두시는 분들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게 보시고 밸류체인에 있는 스몰캡 중소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네, 주요 섹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쭉쭉쭉 굵직굵직하게 잘 점검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방원의 재기, 상승 관련된 걸 봤고요. 다음 오늘 또 사이클 볼게요. 다음은 ESS 2차 전지입니다. 사실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LNF의 뭐 계약 취소, 그다음에 LG엔솔은 4분기 실적도 적자로 했잖아요. 우려가 많았는데 어제 그 뉴스 나오고부터 공교롭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악재는 다 나왔다고 보는 것인지 결국은 또 ESS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 그게 그 부분이 올해 얼마나 커버를 하면 성과를 내줄 수 있을까요? 일단 2차 전지는 저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봐야 되는데 과거처럼 2차 전지를 이제 전기차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시장에서 작년부터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은 결국 2차 전지는 전기차뿐만 아니고 이제 로봇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다변화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지금 안 큰다. 다른 시장 굉장히 빨리 크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시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2차 전지 셀 기업들, 그다음에 소재 기업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서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해주고 있고 그런 점들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줘야 되는 게 26년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올해 사실은 다크호스 섹터로 꼽고 있고요. 시장의 많은 섹터군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주식시장은 순환매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쪽은 매도를 하게 마련이고요. 반면에 좀 주가가 빠져 있거나 눌려 있는 쪽 섹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공교롭게 이런 쪽이 서서히 주가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반기 2차전지가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오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요 즈음에서 ESS라든지 또 최근에 제품이 다변화되고 있는데 LFP 양극재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전해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으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결과물들이 26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26년도 네. 닥컷을 꽂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탑픽으로는 LNF를 꼽아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꼽는 게 아니고 증권가에서 LNF를 가장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에 많이 꼽았는데 요새 LNF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LFP 양극재 쪽을 가장 먼저 준비한 기업이고 ESS 양을 많이 준비한 기업이에요. 올해부터 해서 양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LFP 쪽으로는 또 ESS 향으로는 LNF가 가장 먼저 가시적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LNF를 최근에 탑피를 꼽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강력한 상승 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만 이거 짧게만 코멘트해 주세요. 네. 네, 포스코홀딩스는 결국 26년도 이익이 개선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오늘 주가 상승의 키포인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27년 증익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개선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는 올라와 줘야 되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하루에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오름세를 띄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네. 2차 전지도 사실은 뭐 제한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이 섹터로 말씀을 하셨고요.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무 대표님의 오늘 마지막 관심주 들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본 종목이 WSI라는 기업입니다. 네. 의료용 로봇 기업으로 저는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이고요. 이미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원래 본업은 의료기기, 의약품을 유통하는 업체였습니다. 그쪽으로 지금도 캐시카우 영업이익 상당히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21년도에 이지 메디봇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의료용 로봇 쪽, 수술용 로봇에 대한 개발을 시작을 했고 26년도 드디어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에 제품 출하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미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도 제품 상용화를 위해서 특허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이지 메디봇, 의료용 로봇 사업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많은 수술용 로봇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 동사는 경쟁 구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조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이 많이 도입되면은 보조 로봇이 반드시 필요한데 동사의 제품은 산부인과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의료진들이 하던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보조 로봇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들이 올해 하나의 모멘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인데요. 예. 제형 변경을 잘하는 자회사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인트로 바이오 파마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연매출 2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제형 변경을 상당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시경 할 때 과거 물약을 먹었는데 요새 알약이 많이 나오죠. 이런 식의 제형 변경을 잘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GLP-1 계열의 의약품, 제형 변경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심히 보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주가 탄력도가 높고 이런 점들이 좀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WSI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한 6천원까지 지게 드리겠고요. 시가총액은 아직 1,300억, 1,80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도 잘 보시면 최소 3천억, 4천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 목표가 6천원이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한 4천 정도 잡아가시면 부담 없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메가사이클 전략 시장의 관심 종목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